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지금 갑자기 새벽에 조금 단독 기사가 하나 크게 나가지고, 그게 좀 충격적인 기사여서, 그 관련된 내용과,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전세버스를 지금 대절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네,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대절 지금 저희가 한 7대 정도 지금 차고 있고 7대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는 이제 2차 때는 12대 정도가 대구에서 갔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가셨었죠. 저도 처음이고 그 수많은 인원들을 통솔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사님들도 조금 빨리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사분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일어났는데 또 운이 안 좋게 버스 거리가 너무 멀리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어르신분도 계시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항의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그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힘이 빠지면 안 되겠죠. 3차 때도 이제 계속 가야 되겠고 이번에는 끝까지 보고 오기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피켓도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크게 화면을 좀 크게 키울게요. 피켓도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단점이 윤석열을 퇴진하라는 피켓을 같이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계곡본에 있는 그 카페에서 퍼왔거든요, 그대로. 퍼왔는데다가 요거 글자만 넣은 거예요, 요거만. 글 대고 DB로 온다 했지. 근데 글자만 넣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사타파나 계곡본에서 윤석열 퇴진하라나, 윤석열을 공격하는 내용을 넣지 말자.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또 따라야겠죠.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 피켓을 안 가져갔습니다. 2차 때는 안 가져갔는데 3차 때는 또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 기사가 좀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요걸 두 장을 겹쳐갖고 스태프를 박아서 가져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되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아마 이거를 버스 대절을 마감할 것 같고 또 파업을 하고 뭐 지금 KTX 철도 노조도 파업한다 그러고 지하철도 뭐 파업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편을 빨리 다른 쪽으로 버스나 이런 쪽으로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한겨레에서 어떤 기사가 떴냐면 윤석열도 그 당시 그 김학의 사건에 관련된 윤중천 그 사람이 별장이죠. 그 별장에 윤석열도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거를 덮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덮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이 보도의 기자는 하허영 기자라는 사람이고 그 기자는 얼굴도 저는 낯익어요. 이름도 많이 들어봤었고 뭐 다스베이더나 뉴스공장 뭐 아무튼 한겨레 쪽에서는 조금 활동을 하는 얼굴을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기자 중에 하나고 뭐 단독 보도나 새로운 보도들을 많이 했었죠. 다만 한겨레에 대한 지금의 언론사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국 장관님 관련된 가족과 따님에 관련된 그런 잘못된 보도들이 한겨레에서도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겨레를 한걸레라고 이제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또한 한겨레를 100% 믿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왜 이런 보도가 지금의 이 시점에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가오는 12일이 또
촛불 집회가 잡혀져 있고,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가 잡혀 있고, 15일이 또 국정감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고, 뭔가 터져야 될 시점이긴 한데 지금 매우 이제 충격적이거든요. 이거는 김학의 사건은 그 과거 진상조사단,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었죠. 당시 그때 꾸려졌을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매우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지금의 현재 김학의까지도 되게 아무런 크게 뭐 속 시원하게 터지듯이 이거를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자기들이 솔직히 이거는 성접대가 아니고 성폭행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성폭행의 수준이었고 그 영상을 찍었고, 솔직히 김학이라는 게 누구나 얼굴 봐도 아는 사실인데도 그냥 덮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종결된. 근데 윤석열까지 나왔다는 거는 매우 충격적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한겨레 21이 대검찰청에 얘기를 이제 그 전화 통화까지 했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그거는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 즉 검찰총장 인사검증이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 그 인사 과정에서도 그 당시 수석실에서도 검증하고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필 왜 민정수석실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도 약간 의문이 잽니다. 당시 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음해 기사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대검찰청 대검 대변인실에서. 대검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윤석열 쪽이라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얘기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한겨레 이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반하는 내용의 공격하는 내용의 보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라는 언론사를 믿지를 못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는 선에서는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 각 SNS나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그 의견이 나돌고 있지만 저는 요거를 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금 윤중천과 김학의 관련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검찰개혁에 대한 집중도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윤석열 쪽으로 집중돼서 검찰개혁이 무마되거나 사주치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언론사나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을 지금 압수수색을 70번이나 한 이 말도 안 되는 권한 남용의 이 상황에서 김학의 사건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조사 안 하고 지금 그때 김학의 사건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왜 조국 장관의 수사는 이렇게 빠르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느냐. 상당히 지금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윤중천 그 별장의 인물들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도 그 당시의 인물이 당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조사에 대해서 당시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윤씨와 진술과 관련된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 사실을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함에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네, 검찰이 윤중천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조금
그럼 윤희찬의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었던, 당시 지금 윤희찬의 그 이분에 대한 진술의 내용이 그냥 허황된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진술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희찬 별장의 인물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한겨레는 윤희찬 별장 보도를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급하였다시피 한겨레를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네, 못 믿는 사람도 많지만 하허영 기자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한겨레 기존에 있는 기사하고는 좀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 조국 장관님의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하영 기자는 그 그 따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믿을 기자가라고도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한번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예, 윤중천 이 사람의 진술이 만약에 그 신빙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조국 장관 임명을 당시 철회해달라고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에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바가 있죠.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항명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항명한 것이다. 과연 항명한 것이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알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에 되게 해가 가지 않을까. 네, 그걸 알고 항명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저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윤중천 별장 사건에 관련해서 윤석열이 연관되어 있다고 치는 거죠. 있다면 이걸 가지고 기존의 그 정치 검찰들, 네, 이 정치 검찰들 그 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와 그 정치 검찰들의 기득권과의 그 정경 유착, 특히 자유한국당과, 네, 부패 언론들, 조선일보와 이런 그 걔네들과 정경 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검찰들이 이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최동호 검찰총장이 생각났었거든요. 네. 그때도 갑자기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동호 검찰총장이 자기진 사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박근혜 터졌었죠. 국정농단이 터졌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중앙일보가 그 후에 보도를 했고, 대검찰청, 즉 대검찰 그 대변인실, 거기서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 검증을 했고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또 조국 장관하고 엮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사건이 이걸 보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자기들이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큰 걸 건드려서 이걸 또 조국 장관 엮으려고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서, 만약 정치검찰이 이 보도를 흘려서 한겨레가 쓴 것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치검찰과 중앙지검 그리고 특수부, 그 한동훈과 같은 그 윤석열 오른팔 그 특수부들 솔직히 그 한동훈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 윤석열을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을 꼬리 자르고, 또 꼬리 자르기를 해서 윤석열을 사태로 넘어가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짠 것은 아닌가. 근데 또 대검찰청이 또 여기서 더 추가를 시켜서 윤석열과 조국 민정수석을 시절 함께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서 둘을 함께 치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김학의 사건을 윤중천과 김학의 사건을 되게 쉽게 무마시키듯이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찌됐던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찌됐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부패됐거나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네. 그리고 대검찰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실과 연관되어서 얘기했다는 거, 이 상당히 저는 뭔가 구린내가 많이 나고, 김학의 사건을 다시 파헤쳐야 되고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여기서 법무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부가 이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대검찰청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방어하는 듯이 공격을 하고 또 민정수석 때 그때 그랬다는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몰고 간다면 이거는 저는 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은 더 강하게 외쳐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것 자체만으로 지금 저는 더 집중을 해서 검찰개혁을 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마되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반대로 조국 장관님이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금 민정수석실 엮으라고 한다는 그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신속히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국민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윤중천에 대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다시 퇴진하라, 구속하라 외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시 전수조사해야 되고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외쳐야 된다. 네, 그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지금 뭐 얼마 전 알릴레오의 그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님이 그 방송에 찌은 그 사건도 변호인단과 KBS 언론, 법조계 언론과 그 변호인단의 그 변호인단과 검찰의 정치검찰의 유착관계를 예, 그 단면을 확인했다시피 지금 이 사건도 지금 큰 사건이거든요. 네, 동일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강하게 외쳐야 되고, 지금 뭐 촛불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거기서 마지막인 거 최후 통첩이라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힘 닿는 데까지 네, 이 검찰개혁에 위한 촛불 행동에 함께할 것이고, 국민분들이 좀 더 강하게 외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이상입니다. 저는. 네, 국정농단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은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단체가 나선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수많은 지금 촛불을 이뤄냈지만, 그 당시 박근혜 때는 그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들이 다 뭉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촛불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주체자가 누구냐 누가 아니냐에 그거에 대해서 논할 게 아니라, 정치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 3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의 정치의 검찰이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 판사, 그리고 지금의 검사들, 이 셋이 뭉쳐가지고 정치 검찰의 그 법조 3개의 그 알게 카르텔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는
종교계나 노동계나 지금 수많은 그 핍박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투명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그 시민단체와 종교계, 교육계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개국본이라고 해서 뭐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보 단체라든지 지금 뭐 민주 단체들이 모든 단체들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다 내려놓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이게 흐름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다가오는 지금 12시 지났네요. 금요일에 대구에서도 촛불을 들 것이고 네, 서울에서도 소초동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